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 농장에 있는 그 사진을 잠깐 스크린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제 소개하고 저희 순창 저희 농장에 있는 순창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한번 전화하시고 다음 거. 네, 저희 순창팜이란 농장의 상호고요. 제 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오자 태자 석자고요. 저희 창의 기농 지는 정확히 만 2년차, 정확히 22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농장 설립은 그에 기농한 날로 정확하게 4개월, 12월 15일 날 완공을 했고요. 사업장 규모가 지금 보다시피 약 914평, 거기에 이제 표고버섯 재배사가 3개동, 약 한 320평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약 300주를 해서 1년 연중 행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상황을 보면 주변 자체가 다 친환경 농업단지다 보니까 농약은 일체 쓰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농할 때 이제 동업 창업자 자금으로 토지 구입이 약 한 8천만 원, 그리고 시설 비용이 약 한 1억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 설명은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원금은 한 6천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가 이제 이 농장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작물은 표고버섯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연 2만 봉에서 한 3회 전 정도 본다면 연 1년에 6만 봉 정도를 이제 제가 표고버섯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 작물은 좀 블루베리를 하고 있는데 300주로 하고 있는데 한 1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농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기에는 농사과가 생겼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특급호텔 거기서 이제 총괄 팀장으로 외식사업 총괄 팀장으로 한 20년을 재직 중에 아내가 이제 사업 실패를 한 3번을 거치다 보니까 시골로 한번 가서 기농을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건의를 해봐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생전 서울에서만 한 47, 8세까지 생활했더니 어떻게 시골 가서 무슨 뭘 해먹고 사냐. 그때 이제 아내가 그래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무조건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기농기촌 지원센터 외에 그다음에 기농지 물세트 여러 가지 기농 준비 및 다양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현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완주에 이제 보면 LS 트랙터 교육을 해준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던 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작물을 이 표고버섯을 하려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선택한 작목은 도라지였습니다. 약도라지, 약육도라지. 근데 이제 LS 한전에서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축산업에 관련된 걸 권장하더라고요. 양계장을 해볼 마음이라고 해서 그쪽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이제 그러면 표고버섯은 어떠냐고 한번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밥상에 올라오는 게 주로 이제 팽이 아니면 느타리가 오는데 표고버섯 해가지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표고버섯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을 배우기 위해 기농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남이 농장에서 체험 농장을 들어가서 약 한 1년 정도 거기서 이제 표고버섯에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를 가르친 토지주의자 멘토가 거기다 한번 투자해볼 마음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또 눈으로 보니까 일단은 표고그러면 이제 거의 기본적인 게 원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특이하게 톱밥 배지, 요즘 톱밥 배지가 대산해서 참나무를 이렇게 톱밥으로 가서 이런 3kg 미만짜리 톱밥으로 만들기 요즘 대세거든요. 요걸 하면 이제 수익성도 좋다고 해서 이제 흔쾌히 또 제가 해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농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 몸에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다시피 책식 이러다 보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쌈채소를 하지도 못할 거고 아니면 딸기 농사도 요즘 수경재배라고 좋은 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노지에서 키우는 게 좋다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 얘기만 믿고 철쭉같이 믿고 이제 그 과감하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좀 금액도 좀 한 7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2017년 그 2월 달에 이재복 수사거든요. 구정 일주일 내외롭고 배지를 입사시켜놨는데 이 소위 말하는 표고버섯의 침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로 물을 넣어주는 게 있거든요. 양분을 좀 활성화시킨다고. 그거한테 그게 그 한 10일 동안 아니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소위 말하면 진짜 이렇게 하늘이 안 도와주다 보니 제가 거기서 아주 큰 실패를 보고 그로 인해서 진짜 그 손실은 둘째치고 제 마음의 상처, 좌절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왜 세 번의 그 조그만 저 사업 실패로 아내한테 미안한감 하고 저는 진짜 담행해서 거의 한 2달 정도를 노숙자보다 못한 실패자라는 그 낙인을 갖고 거기서 진짜 이제 뭐 죽지 못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믿지 않겠지만은 돈 7천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7천만 원도 큰 손실이지만 왜 아내가 진짜 어렵게 대충 그거를 제 고집대로 소위 말하면 해보니까 될 것 같다 괜찮다 해가지고 진짜 무작정 그냥 밀어붙이다가 그런 그 하늘의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큰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눈치가 엄청 빠른가 봐요. 제가 평상시에 매일 거의 전화 통화하는데 한 뭐 2달 동안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페인이 돼 있다 보니 아내한테 전화하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제가 농사를 배우고 있는 저 전남에 있는 담양 그쪽에 그 이유도 없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 손을 쭉 잡더니 또 마지막으로 아내가 또 저를 격려해주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지금도 좀 약간 마음이 우측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큰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고 나서 이 좌절을 실패했다는 게 뭐냐면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기입니다. 5월 달에는 표고버섯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버섯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 버섯 배지 가지고 뭘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백하고 버섯의 최고 으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백하고 그러면 저희가 흔히 하는 화고, 그 다음에 흑하고, 그리고 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혼자 나름대로 배운 그 방식과 그 다음에 주변의 지인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그냥 아예 미친놈처럼 죄송합니다만 미치도록 그거를 이제 갈구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그 순창이라는 데는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순창을 알고 간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순창 연구지도 없을 뿐더러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아까 말한 그 제가 있던 다낭에 어떤 지인분이 순창이라는 데 땅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지 않길래 그래서 그분을 따라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사는 지역 흥산강 호성마을입니다. 거길 가서 봤더니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입할 방법은 없고 당연히 기농 작업 창업자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기농협의회에 이제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이제 기농협의회를 그 전에 이제 여러 군데 그 지역별로 뭐 가봤는데 그 기술센터로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순창군에 기농계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기농계 이제 권인수 분하고 그 협회장님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양화로 현재 지금 지원센터장입니다. 협회장이었는데 갔더니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소위 말하면 저보다 옆배시니까 그냥 뭐 동생 왔냐는 식으로 차 한잔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뭐 순창으로 기농하기 전에 저 전국에 한 8개 군 시를 가봤습니다. 기농을 물색지를 알아보려고. 근데 일단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저는 이거 뭐지 하고 그쪽으로 그냥 그분들하고 잠시 한 1시간 동안 연합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바로 그날로 거기에 전입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 내 편이 없는 너무 힘들고 내 하나뿐인 와이프 말고도 거기 내 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거기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써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농을 해서 1차 농산물 공판장에만 저는 국한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소매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제 판로 문제가 있어서 공판장에서는 모든 물건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공판장 물건으로 상품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018년에 2015년에 제가 아까 하우스를 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 29일 날 표고버섯 배지 1만 봉 첫 입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왜 입상을 시켜서 12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2019년 6월 15일 폐상까지 1만 봉을 가지고 약 한 4주 뒤 침봉을 해가지고 약 생산량은 5.5톤 이상은 좀 됩니다. 매출액은 한 3,500만 원 이상 정도, 소득액은 한 1,500만 원.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러면 더 받지. 더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담양에서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말하기를 농장의 기후, 주변 날씨, 그다음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 준비 과정에서 만개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 구조가 일어났는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소득액이라는 게 좀 1,500 이상이 됩니다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담양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좀 들자면 일단은 주변의 날씨가 상당히 표고버섯이 좌우하더라고요. 특히 순창에서 다 표고버섯이 잘 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있는 풍산, 그리고 금강, 인계, 적성 일부만 표고버섯의 농사를 짓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지 않나 하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만 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3주기라는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기 버섯 키우는 사람들은 봄에서 입상해서 그 다음에 가을에 입상해서 그 다음에 봄에 폐상까지 한 기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통 이제 봄에 입상을 하면 일주기 기준이 한 달 봅니다. 봄에 입상하면 30일 정도. 이 30일이라는 거는 내가 입상을 시켜서 거기다 수분, 아까 침봉이라고 했죠. 침봉을 했을 때 수확에서 끝날 때까지 일주기 기간이 약 한 30일에서 32일인 수익 구조가 나오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2주기, 3주기는 소위 말하면 그것도 제가 이제 노력한 보상을 받는 취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19년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말씀한 대로 농장의 여러 가지 규모를 보고 기후라든지 바람, 습도 이거를 보기 위해서 좀 투자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현재 6월 말 정도 폐상 예상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배지는 총 3만 봉이 입상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 매출액은 현재 약 1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 현재까지도 공판장 및 출하진에 있고 해서 연간 목표액으로 현재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는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국에 이제 버섯에 대해서 좀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가면 동아청가가 제일 큽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전국 탑을 찍어야 버섯 좀 키울 줄 아는 친구, 버섯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분들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아내인데 아내하고 저하고 좀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좀 야수같이 생겼고 아내는 좀 생각도 미인입니다. 우리 아내의 도움을 해서 제가 좀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절대 균형 정착을 위해서라도 아내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꼭 실패한다. 이거는 제 그냥 혼자의 경험인지 몰라도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작년 도시민교회에서 잠시 뭐 기록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성공 뭐 해가지고 좀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느껴보여 주변에서 기록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그 실패하는 확률이 토지를 못 구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생활비 때문에 아내하고의 분쟁이 생겨서 가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 없이는 힘드니까 꼭 아내의 도움을 필히 아내와 꼭 상의하셔서 기록을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후 발전 계획은 이제 단기 목표는 이제 전국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매 판로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서대에 말씀했듯이 전국 탑 찍었으니까 버섯이 어떤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 농장에 한 해 보통 이제 방문하시는 분이 1년에 한 100에서 한 150명 분이 오십니다. 표고버섯 하우스도 분양할 겸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표고버섯을 잘 가격을 잘 받나 해서 오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목표는 이제 경험을 통한 표고버섯 스토리텔링으로 잡아봤습니다. 현재 화고 생산량이 약 한 70%가 됩니다. 저희 농장에서. 이거를 제가 최대한 90%까지 올려서 한번 더 이름을 좀 더 떨쳐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고요. 마지막 장기 목표로는 표고버섯에 관심 있는 기농인 및 농업인들이 망하지 않고 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순창팜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카데미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의 자신이 제가 있는 것처럼 기농자들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그랬습니다. 서민 가꾸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극한된 게 아까 1차만 지금 생산에만 지금 극한되어 있지만 제 나름대로 좀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늦지 않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있고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1차 목표로 잡는 거는 안정적인 기농인으로서 각인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이 순창팜이라는 꼭 이름 세 글자 저희 상호입니다. 거기 이제 제 이름 석자, 오자, 태자, 석자입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순창을 떠나서 장흥이 표고 원산지가 아닌 순창이 표고 원산 제일 잘 만드는 곳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좀 주진이 좀 약간 좀 버벅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하시고요. 저 또한 성공해서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